대법원이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뒤에 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로그 기록 공개를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지금 대법원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변명을 좀 내놨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구차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일 이 후보 상고심 로그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 종이 기록이 원본이고 전자 스캔 사본은 업무 보조적 성격이다라면서 종이 기록이 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캔 기록으로 열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이 기록으로 봤을 수 있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답변은 이미 천대엽 대법관이 이런 해명은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었어요. 네, 전자로 전부 전자 스캔으로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 종이로 잘 안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대법원도요, 그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그 소송이라 해서 웬만하면 종이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형사 기록을 보는 방식이 다양하고 원본을 보기도 하고 뭐 연구관 보조 인력이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법관이 안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스캔으로 이제 전자 스캔 지금 로그 기록이 잘못하면 공개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걸로 확인한 결과 뭐 안 봤거나 기록 열람을 열심히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출력물 형태로 원본 형태로 봤을 수도 있다. 그냥 봤으면은요, 그냥 로그 기록 공개하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 저렇게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록을 일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도 아니다. 로그 정보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로그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네. 대법관들이 안 본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에도 원칙을 지켰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1, 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고 문제가 되는 발언의 해석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여부는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네. 자, 이 해명 자체가 이 사건 기록을 이 해명을 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1, 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아니죠. No. 2심을 뒤엎은 거잖아. 구체적인 2심이 인정했던 사실 1, 2심이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고 그런데 2심의 사실관계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고 1심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1심은 한성진 판사의 그 조작 판결. 네. 한성진도 탄핵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조작 판결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그 대법관들의 어제 우리가 소개하려 했던 대법관들의 그 판결문 내용을 마지막으로 조금 몇 가지 좀 언급을 좀 해드리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그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그 사실관계 파악을 네. 얼마나 안이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입니다. 네. 그 1심과 원심이 바로 2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1심과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 차이가 있어요. 안 봤다는 거죠, 자료를. 네. 기록을 안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이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네. 일단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은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볼게요. 국토부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토부의 압박에 따른 용도 변경이냐,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얼마나 큰 사실관계에 있어서 판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우선 국토부가 2020년 12월 9일 날 이 사건 협조 요청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기 판단, 성남시가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의무조항이 아니야라고 확인해 주니까 성남시가 그래서 그 뒤에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목지지역에서 준주지역으로 변경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회신한 내용, 의무조항 아니야 라고 확인해준 입장은 그 외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다수 의견은 분명히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른, 특별법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고 확인해 줬음에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한 겁니다. 요거는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습니다. 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확인해주고 난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성남시에 압박성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관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수 의견에는. 이 다수 의견에서 누락했던 그 중대한 사실관계가 반대 의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보시죠. 반대 의견은 네. 자, 이 반대 의견도 국토부가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죠? 12월 9 회신을 통해서 이 사건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야. 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 이거는 다수 의견하고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이 이후에 국토부가 보낸.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수 의견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곧바로 2015년 1월 26일 날 성남시에 다시 이 정부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 부분이 다수 의견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2심에는 있지만 이 부분이 1심에는 저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1심과 2심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저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국토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성남시 니들이 용도 변경을 해줬잖아.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그리고 반대 의견은 니들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또 손목을 비틀었잖아. 성남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협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해준 거야. 이게 반대 의견입니다. 누구의 사실 판단이 더 타당합니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수 의견은 어떻게 나왔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반면에 반대 의견은 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여러 블라블라 발언들을 이어보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준 상황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하고 반대 의견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의무조항이 아니야 라고 의무조항에 따른 근거 아니야 라고 확인해 준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또 압박성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반대 의견은 포착했고 다수 의견은 그걸 사실상 고의로 뺀 겁니다. 이걸 이제 조폭들이 이제 어느 이제 상인들 협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조폭들이 가게 상인을 찾아옵니다. 그 가게 상인한테 여기 자리세 내놓으라고 압박을 해요. 그랬더니 상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자리세를 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조폭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법적인 의무는 없어. 그런데 내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협조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인이 그 자리세를 낸 것은 그 조폭이 이 자리세를 내는 건 의무가 아니라고 확인해 줬는데도 그 이후에 자리세를 냈기 때문에 그건 상인이 자발적으로 자리세를 낸 겁니다. 낸 겁니까?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반면에 반대 의견은 니네가 자리세를 낼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또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자리세 내놓으라고 압박했잖아. 칼 갖다 놓고 압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니네가 설령 그 자리세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하더라도 결국 상인들이 스스로 자리세를 낸 게 아니고 니네들의 다양한 형태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낸 거야라고 판단한 게 반대 의견이에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뒤집은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9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준 낮은 사람한테 법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은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자들이 대법 최고법원에 있으면서 국민들 위해서 폭력적인 이 사법 통치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하여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경향신문처럼 사법 불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헌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라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 독재국가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자, 이재명 그 대법 상고심 판결문 반대 의견 마지막으로 보시죠. 이 말의 핵심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피고인 이재명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고요. 그리고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가했잖아요. 네. 그래, 그런 사실 때문에 당연히 이 이재명 대표,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이거를 이제 입증할 근거가 또 당시 국토부 국장과의 인터뷰가 있죠. 그거를 한번. 이 국장이 당시에 성남시에다가 이 국토부의 그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공문을 내려보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발언에서 얼마나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한 걸로 국토부가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듣고도 이게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건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조희대 당신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은 당장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런 정도의 그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네. 자, 이 마지막 인터뷰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 용도 변경 협조를 하라고 했고 이 저기 혁신도시 사업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2015년 12월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하라고 사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2015년 12월 말까지는 다 그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하라고 해. 거기다가 국토부에서 자꾸 용도 변경 협조 요청하라고 해.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걸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슨 압력으로 느껴 이거를? 행정 한두 번 해봅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행정계획. 행정계획이 뭐예요? 행정계획을 아십니까? 예. 아니, 예, 뭐 아니 그거- 행정계획 아니 모릅니다. 행정계획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거 가지고 자꾸 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R&D 부지로 돼 있다고. 음. 그거는 도화지에다가 예? 네.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예? 네.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실행력이나 예? 구성력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정계획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는 시장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저기 판단해라니까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예? 그런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관들이 이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 네네네. 저기 막 지방의 혁신도시에 그 땅을 확보를 해놨는데 네네. 그거를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신청서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전을 촉구를 했는데 이전 촉구가 시에서 자꾸 딴지가 걸리니까 예?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그거를 간장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조 요구를 예,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국토부 압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네.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저기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폭이 자리세를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그러나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놓고 이미 지방에 땅까지 매입을 했는데 자꾸 시에서 딴지를 거니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수밖에. 시에서 딴지를 거니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계획이니까 이게 압력이죠. 계획이니까 이게 압력이죠. 눌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 좀 변호사들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유감인 게 이 항소심 진행할 때 좀 제가 이 취재했던 힘들게 취재했던 이 영상을 증거로 하나 제출했으면 그냥 깨끗이 논란이 좀 종식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뭔가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면 이 영상 꼭 지금 제시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도 이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부분들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건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실 그 어제 진성준 의원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얘기를 하면 예 그러고 뭐냐 뭐 대충 들어 넘기는데 그걸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예, 보시고 이거를 정부를 추궁할 때도 뉴탐사 보도에 나온 내용들도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뉴탐사 보도 내용은 자꾸 그냥 건너뛰려고 그래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의원들이. 예, 제발 좀 이게 지금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더 이상 그런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에 좀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행히 그 만약에 지난번 그 2심 때 저희 이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다면은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환송하고 난 뒤에 이걸 들이밀어도 이거는 지난번에 제출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증거니까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승희 국장 인터뷰는 민주당에 혹시 뭐 이재명 측에 이 관계자들이 계시면은 반드시 증거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재판을 변론기일 하루 열고 바로 선고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또 정승희 국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돼요. 네. 증인으로 하면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법정. 검찰에서만 조사를 받았고 증인으로 나온 증인으로 적은 없을 적은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인을 신청하십시오. 네. 해서 정승희 국장을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재판을 선거 이후로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면서 또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기일을 또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